보험 정보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항상 도움 말씀 주신 분 계시죠? 파머스 보험 뉴저지 리츠필드 지점의 김상균 프로듀서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유익한 나눔의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2회에 걸쳐서 보험의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미국은 보험의 천국이라고 해서 보험 종류도 많을 뿐더러 또 보험회사도 아주 각양각색이고 다양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나눈다면 생활에 필요한 보험이 있을 것이고요. 또 비즈니스에 필요한 보험이 있을 거고, 생활에 필요한 보험은 개인이 결정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보험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그 주정부라든지 연방 정부에서 법적으로 들어야 되는 이제 보험이 있을 텐데, 먼저 좀 그런 걸 좀 정리해서 한번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보험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자 그러면 개인이 필요해서 가입하시는 개인 보험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쪽에서 가입하시는 비즈니스 관련 보험들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이제 개인 보험을 살펴본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내가 거주하는 집에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커버를 하는 집보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생활에 밀접한 차량 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인컴 보호로서 또 생명 보험을 추가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비즈니스 보험이라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활동을 영위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보험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자산을 보호하는 비즈니스 프로퍼티 인슈런스가 있겠고요. 또 비즈니스 활동을 하시다가 발생하는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커버를 필요로 하실 때에 또 가입하실 수 있는 책임 보험 포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큰 부류로 이제 종업원을 하야하시게 되시면 종업원이 다쳤을 경우에 또 거기에 대한 커버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상해 보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개인 보험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주택 보험 같은 경우에서 조금은 착각되는 부분이, 내가 주인일 경우에 주택 보험을 들지만 내가 렌트해서 테넌트로 사는 경우에는 주택 보험에 영향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따로 가입하셔야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우선 주택보험이라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크게 몇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째로는 내가 집 주인으로서 가입하시는 보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콘도를 구매를 하셔서 들어가실 경우에 그 콘도 유닛 안에서 발생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보험을 커버하시는 콘도 유닛 오너 보험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세입자로 들어갔을 경우에도 세입자로서 그 세입자에 대한 재산이나 아니면 또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소재에 대한 보험을 커버할 수 있는 세입자 보험이 또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세입자 보험은 그냥 모르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아파트나 아니면은 또 여러 그 집주인께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세입자 보험에 대해서요. 왜냐하면은 세입자 보험이 없기 때문에 또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 책임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늘고 있는 추세고요. 이제 세입자 보험에서 커버를 어떤 걸로 하시냐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몇 년 전에 발생했던 아발론 에지오르의 화재가 났었거든요. 만약 보험이 없으셨다 그러면 뭐 내가 안에 무슨 물건이 있던지 간에 손 털고 나왔어야 하는데 가입을 하셨다 그러면 가입 어마운트에 따라서 그 변제를 받고 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책임보험에 대한 측면인데, 이 책임보험에 대한 측면은 뭐 집 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이나 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걸 커버를 하냐면, 집에 누가 방문을 했는데 내가 키우던 개가 그 사람을 물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개인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집보험이 나와서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마 세입자 보험 뭐 가입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갖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으신 보험입니다. 사실 이 지역에 우리 살면서 많은 분들이 렌트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세입자 입장에서, 테넌트 입장에서
조금 전에 내 자산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신의 우리 가족의 실수로 인해서 어떤 그 파생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항상 이 시간 말씀하시지만 보험이라는 건 만에 하나 100분의 1, 1000분의 1을 대비해서 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이건 그렇게 뭐 비싼 건 아니니까 말이죠. 1년으로 계산해 보면 좀 들어주시는 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주택보험 꼭 세입자 보험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집주인이 직접 랜로드가 드는 이 보험 중에서도 이제 뭐 화재, 홍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분들도 어느 정도는 개인 자산에 대한 보호도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좀 보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내가 집주인이면서 그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집 보험 전체 가액의 최소한 50% 정도는 또 개인 자산까지 같이 포함돼서 가입이 되십니다. 그리고 책임 보험도 최소한 10만 불 정도는 보통 지금을 가입하시면 같이 패키지로 들어가게 되시고요. 이제 내가 집주인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는 경우에는 약간 팔러시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집주인이 사는 것보다는 보험료가 좀 높게 책정이 되고요. 이런 보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건물 자체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옵셔널로 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보험을 들 때 이제 그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큰 손실을 입었을 때는 그걸 보험에 처리가 되지만 메인터넌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문제가 생겨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건 개인 부담이 되겠죠? 예, 대체적으로 이런 관리 차원은 이제 개인 부담으로 바라보셔야 하고요. 이제 주인 입장에서 아니면 어떤 개인 입장에서 예기치 그러니까 예상할 수 없었던 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활에 필요한 보험 중에 이제 이 개인이 결정하는 아까 생명보험을 말씀하셨는데 잠깐 짚고 들어가면은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생명보험은 이제 크게 홀라이프하고 기간성 생명보험으로 나눠지는데요. 홀라이프는 말 그대로 그 내가 살아가면서 뭐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커버를 해주는 보험이 이제 홀라이프 보험이고요. 기간성 생명보험은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이면 30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소멸을 하는 보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간성 생명보험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요. 이런 그 홀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많이 비싸고요. 그리고 그 중간 형태로 존재하는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혼합을 해서 기간성 생명보험보다는 좀 비싸고 홀라이프보다는 좀 싸고 그런데 아마 그 마켓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가 있는 보험이 유니버셜 라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생명보험은 여러분 개인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아니면 또 내가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바꿔질 수 있고 여러분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뭐 법적으로 강제성은 없겠습니다만은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자산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적정선에서 타협을 해서 가입을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지금 생활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다음 시간에 차량 보험하고 또 사업에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